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의 대표적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이것의 치료에 대한 접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자골신경통, 척추 전방전이증,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환자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어떤 건지, 왜 나타나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하는 영상들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본인의 질환이 왜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치료들이 행해질 수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환자분들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막연히 걷기 운동 하셔야 돼요. 바른 자세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잘 따라주지 않거든요. 어떤 거든 자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가 그려져야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질환에 대해서 일단은 자세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은 이런 그냥 질환에 대한 접근, 질환이 왜 생기는지, 어떤 원인으로 통증이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사실은 치료죠. 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조금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척추관 협착증 안에는 디스크 탈출증도 있고, 좌골신경통도 있고, 척추 전방전이증도 있고, 근근막 통증 증후군, 후관절 증후군,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한번 해서 치료에 대한 접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허리 통증을 바라보는 것, 치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항상 기본이 대증치료입니다. 대증치료. 대증치료라는 것은 증상에 따라서 그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걸 대증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지금 척추관 협착증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도 특별히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잘들 살아가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게 무리되는 행동이나 무리되는 자극이 왔을 때 이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라는 걸 알고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그것들이 증상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는 관리 질환으로 이제 취급을 받는 거고요. 이게 치료로 들어가는 순간은 바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치료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바로 대증치료가 되고요. 대증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증상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환자분들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런 거를 이제 문진이라고 하죠. 문진을 하죠. 환자분들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저린지, 저리면 단순히 저린 건지, 당기는 느낌이 있는 건지, 감각 저하가 있는 건지, 걷기가 힘드신 건지,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그런 증상들을 다 문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의심되는 부위를 눌러본다든지 들어본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신체 검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 CT 이런 검사들을 같이 향하게 되죠. 다양한 검사들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문진과 신체 검진과 검사를 종합을 해서 이거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는 허리 통증이 될 겁니다. 허리가 아파요. 어느 부위가 아파요.
아니요, 저는 골반이 아파요. 아니면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이 같이 있어요. 허리를 숙일 때 아파요. 뒤로 젖힐 때 허리가 아파요. 뭐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죠. 일단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이십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려요. 아니면 당겨요. 이런 방사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뭔가 다리가 이상해요. 뭔가 차갑고 뭔가 화끈거리고 뭐 감각 이상 같은 것들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걷기가 힘들어요. 보행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보행장애도 호소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허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자꾸 숙여져요. 뭐 여러 가지 근력 감소 같은 근력 저하 같은 것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를 해요. 이것들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봐야 되죠. 원인이 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척추관 협착증을 예로 들 거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이 일단 퇴행으로 일어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가장 기본이 이 앞에 있는 디스크의 퇴행이죠.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은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디스크 퇴행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디스크 퇴행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이나 이 안에 있는 수액에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바깥쪽까지 흘러나와서 이 신경들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 물질도 만들어내고 염증 물질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들이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허리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 골반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 특정한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을 하면은 다리 저림도 나타날 수 있고 당김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감각 이상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감각 이상 같은 것들을 나타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신경이 많이 자극이 돼서 손상이 되면서 신경의 기능에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라는 걸 또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어떠한 눌리거나 혹은 오랫동안 뭐 어떤 염증 물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극이 과도하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신경의 기능에 아예 문제가 생겨버리는 신경 손상까지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만 이 디스크 앞쪽으로만 디스크만 퇴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후관절도 이제 퇴행이 되죠. 나중에 후관절 증후군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충격은 디스크에서 거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한 80~90%의 충격은 보통은 디스크에서 받게 되는데 디스크가 계속 퇴행이 되다 보면은 얘가 다 받지를 못하고 이 후관절 쪽으로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관절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후관절 증후군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생겨도 허리 통증도 발생할 수 있고 골반 통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허벅지 뒤쪽이나 이런 종아리까지도 심하면 연관통처럼 이 방사통처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예 근력이 아예 빠져버리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근력 저하가 나타나는 거는 아예 근손실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행으로 인해서 근육 사용량이 적으면서 근손실이 오실 수도 있고요. 뭐 섭취가 부족해서 근손실이 오실 수도 있고 운동이 부족해서 근손실이 오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다양한 신경 증상으로 인해서 근육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또 근손실이 생기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보행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간헐적 파행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는 신경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는 혈관이 또 눌리면서 증상들이 또 보행장애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 파행이죠. 제가 척추관 협착증을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 혹시나 자세히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환자분이 허리 통증이나 하지 방사통이나 다양한 증상으로 찾아오십니다. 허리에서 원인이 되는 통증들인 거는 알겠는데 이런 증상들을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문진과 신체 검진을 하죠.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뭐 어떤 증상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의 원인은 뭐 어떤 게 통증, 신경 주변에 통증과 염증 물질이 생겨서 발생됐을 거야. 아니면 신경이 좀 손상돼서 생긴 것 같네. 아니면 후관절에 물이 오는 방사통이네. 아니면 뭐 근손실이 조금 있는 것 같네. 혈관 눌림이 있는 것 같네. 를 잘 그 원인과 매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디스크 탈출증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근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인해서도 뭐 후관절 증후군처럼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어떠한 질환들을 다룰 때 그 질환은 무슨 치료만 필요해, 이 질환은 무슨 치료만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일단 얘네들은 전부 다 허리 통증이라는 것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리 통증부터 대증적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인데 이것들 중에서 신경 손상 때문일 거다. 아니면 염증 물질 때문일 거다. 이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 하에 환자분들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거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들을 다 하나씩 일일이 진단명을 넣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찾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뭐 CT나 MRI를 찍으면 척추관 협착증은 명확하게 있으면 그거를 진단명으로 내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은 CT나 MRI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너무 명확한 게 있으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세부적인 원인들을 또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어떤 치료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원인이 되는 것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찾는 거는 되게 쉽기도 하고 되게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인해서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로 되게 다양하게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매치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의심되는 그 원인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서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두 번째 의심되는 걸 찾아서 또 해결을 해 나가보고 이렇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그냥 가볍게 그냥 근육통 정도 있는 거면은 물리치료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와 복용하는 약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근데 그걸로 잘 반응을 하지 않으면 뭐 체해 충격파를 치료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뭐 통증과 염증 물질이 너무 많이 발현이 돼서 생긴 증상이라면 바로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거를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로 잘 안 된다. 그럼 유착이 또 의심되니까 신경 성형술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 시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하나 좀 예로 들자면 척추관 협착증은 이 앞쪽에 있는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쪽이 눌러지고 뒤쪽에 있는 퇴행으로 인해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앞과 뒤를 모두 다 이렇게 누르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계속 좁혀나가는 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 후관절이 너무 얘를 과도하게 눌러서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추간공으로 이렇게 되게 굵은 바늘을 넣고 그 안으로 큐렉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이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를 이렇게 긁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시술 저는 하지는 않는데 그런 시술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시술들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시술들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잘 안 되는데 환자분은 너무 심각하게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예 이 공간을 넓혀주는 후궁 절제술이나 아니면은 고정술이나 뭐 다양한 수술적인 방법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제 영상들을 보고 어떻게 저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 주사 맞아도 돼요? 뭐 무슨 치료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쉽사리 설명드릴 수 없는 거는 제가 그분의 그런 검사, 엑스레이나 뭐 MRI나 이런 걸 본 것도 아니고 환자분의 그냥 증상만 딱 하나 들었는데 이런 증상에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환자분을 직접 보고 뭐 신체 검진도 해봐야 되고 다양하게 좀 원인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이랑 되게 제가 더 궁금한 것들도 많이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증상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 이건 도움이 될까요?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까지밖에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죠. 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리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린 설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과 맞지 않은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미 운동은 되게 유명하신 뭐 교수님들, 뭐 유명하신 분들,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영상들도 많이 제작해서 많이 올려주시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다양한 운동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까지 막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편인데 저는 일단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게 디스크 탈출증은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돼?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해? 이렇게 정의 내려서 되게 많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환자분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환자분마다 고착되어 있는 그 허리의 그 척추의 모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미 되게 앞으로 굽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과전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은 다양한 그 굴곡들을 환자분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디스크 탈출증이면 어떤 운동, 협착증이면 어떤 운동이라고 정의하는 게 저한테는 좀 쉽지는 않아서 운동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거는 환자분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나 다 좋은 거는 그냥 무조건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운동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것 또한 되게 한 걸음 떼기도 되게 힘드신 분이 있거든요. 분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걷는 것보다는 서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걸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운동은 그 환자분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찾아가는 게 또 의사의 역할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통증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사실 그 곳곳에서 그냥 그 지역 곳곳에서 되게 명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숨은 고수죠. 고수님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제 계속 이제 환자분을 대하다 보면은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보통 좋아질 것 같은데 되게 안 이렇게 호전이 크게 없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저는 해부학 책도 진짜 많이 보고, 보다 보면은 제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게 그려지기도 하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다양한 책들도 보고, 학회들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러면 계속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 질환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저만의 방법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환자분과 의논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또 선택해서 한 번씩 나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좋아지면 굉장히 좋고, 그것들이 저를 한 단계 또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은 뭔가 뭐면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뭔가가 되게 찾고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통증에 대해서는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그래서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하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꼼꼼히 메모해 놓고 이것들을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의논해 가면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좀 찾아가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단은 치료에 대한 저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